지난 시간에 그 용도, 용법, 용량에 대한 부분을 좀 했었습니다. 자, 한번 이걸 생각해 보셔요. 격의 용 또는 억부의 용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죠? 용신 여기 뭐 상신 또는 희신 이런 것들이 뭐야 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 용이 어느 것으로 쓰여지느냐 이거죠. 여기 용법적 구조인지 용도로 쓰여지는 건지, 용도와 용법이 정해져 있으면은 용량을 또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막연히 하시면은 사주도 막연해져요. 그래서 똑같은 그릇, 똑같은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데 용량 차이 때문에 떨어지고 붙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별돼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구분해 보자고요. 자, 격과 용. 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용도죠. 그죠? 그 사람이 어디에 쓰인다. 그 사람, 이건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꼭 그렇지는 않아요. 크게 구분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용도를 어떻게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격의 용이라는 것은. 만약에 책격, 관용, 오늘 재에 대해서 할 건데 책격의 관용이면은 재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예요? 관으로, 직으로 쓰겠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업, 직. 그러면은 재라고 하는 것으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것을 직으로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직장을 다닌다든지 직을 만들어서 승진 개념을 생각한다든지 뭔가를 컨트롤하는 쪽, 시스템적 구조하고 연결한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겠죠. 그럼 이때는 업이 용도이죠. 그죠? 업이 용도이잖아요. 이건 그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용도를 만들어 놓고 그 업을 어떻게 쓰겠다 이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관은 대체적으로 용도적 개념이 강하고 업은 용법적 개념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그 바라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억부의 용은 이 구분이 쉽지 않다고요. 용도와 용법의 구분이. 억부의 용은 그게 쉽지 않아요. 거의 억부의 용에는 이게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억부의 용을 보실 때는 그걸 구분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용도는 뭐고 용법은 뭔가. 근데 격에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용법과 용도를 구분할 수도 있죠. 근데 격이 용인 명들이 있어요. 식신격에 식신을 용한다든지 그러면 용법과 용도가 같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구분해서 보려고 시도하는 게 공부라고요. 그냥 무슨 제격의 관용이니까 어떻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격인데 쟤를 업으로 쓰는가 용도로 쓰는가 뭐 용법으로 쓰는가 그러면 용도는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용량은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부의 양을 논한다든지 그 사람의 일하는 힘, 파워를 논할 수 있다든지
지위를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이 또 형성되겠죠. 그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특히 어디에서 대운을 대입했을 때 이 부분을 재확인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명을 관찰하고 이 부분을 보야죠. 그러고 그게 인지돼 있다고 해도 대운에 의해서 이게 바뀌기 때문에 대운에 의해서 구조 조정된 상태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특히 대운에서는 그 용량 변화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용량 변화. 똑같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용도의 용법이 잘 정해져서 재생관을 하는데 관의 양이 커졌어요. 관에. 그래서 저 관이 지지에 삼합을 결성했다든지 국을 이루었다든지 또는 관을 쓰고 있는데 극을 당해서 비실거리고 있는데 그것이 해소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용량이 달라져요. 쓰여지는 용량이. 그럼 그런 대운에 하는 일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전에 다 했던 방법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바라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하게 보지 마시고 격이 어떠니까 격의 용이 어떻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이 변화, 갈등 이런 것들로 좀 더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들어가 보시라는 얘기죠. 자, 재를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재를 중심에 놨다는 것은 결과 또는 영역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놨다는 뜻이죠. 이 영역도 내가 할 일에 대한 거죠. 할 일. 할 일이기도 하고요. 한 일이기도 해요. 그게 재예요. 내가 한 일도 재에 속한다고요. 그래서 그 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디딜 수 있는 나의 영역이 확보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재 중심에서 재생관이 됩니다. 그러면은 재생관이 재 중심에서 재생관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관 중심에서 재를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지난 시간에 관 중심에서 얘기를 했는데 관 중심에서 재를 쓴다는 것은 이게 용도잖아요. 관이라고 하는 직을 정해놓고 그 직을 다루기 위해서 업을 배운다든지 그 직에 맞는 영역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게 관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직이라고 하는 영역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자격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그게 그러면 뭐예요? 그 직을 다루는 용법 되겠죠. 그럼 재정 관련, 관리 능력 이런 것들이겠죠. 관 중심에서 인성을 쓴다는 것은 관을 다루는 그 직을 다루는 자격, 그죠? 이쪽 재하고는 다르잖아요. 재는 실무적 자격이고요. 실무적 접근, 실제로 행사되는 힘이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인성으로 연결되는 것은 자격이죠.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용법이잖아요. 이쪽은 이 관 중심에서는 용도에 대한 용법이죠. 관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인성으로 쓴다는 것은 관을 배워서 자격으로 다루려고 한다. 이건 뭐예요?
자격으로 다루는 거니까 간접적이죠. 지시하는 거잖아요. 서류로. 나는 이러한 자격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있겠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 제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 관리하는 것, 뭐 직접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경제, 뭐 재무, 뭐 이런 것들이 실무적 개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어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죠. 이걸로 쓰는 거니까. 자, 이건 관 입장에서 얘기됐던 거고요. 제 입장에서는 재생 관한다는 것은 이게 용법이 돼요. 이게 용도가 되고요. 그럼 용도가 업이 용도잖아요. 업이 제 중심에서 바라본 거니까. 그래서 재정 관련 공부를 했어요. 그게 그 한 예로, 자, 회계사 자격을 땄어요. 예예요, 이런 건. 공부를 해서 회계사 자격을 땄어요. 그러면 관으로 연결되면은 그 회계사 자격을 어떻게 쓰느냐 하죠. 그죠? 뭘로 쓰는 거예요? 직으로. 그 업을 직으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계 법인에 들어간다든지, 국가 기관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진행되겠죠. 재를 다루는 방법을 관으로 쓴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명들의 특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용도, 그러니까 이게 자격이죠. 자격. 재에 대한 자격 또는 공부된 것 또는 그런 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관직을 지향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직으로 쓰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런 명은 독자적으로 저 재를 자기 걸로만 쓰려고 하는 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시스템적인 형태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명이 독자적으로 자기 걸 쓴다면은 회사를 만들겠죠. 회사를 만들어서 같이 뭘 해보려고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직장 지명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성공 지수가 높다. 성공 지향이라는 뜻이에요. 출세 지향. 밖에 나가서 자기 위치, 능력, 뭐 지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라죠. 무엇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재라고 하는 능력으로 그런 것을 직으로 쓰여져서 능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돼요. 굉장히 적극적 사회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명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 생활에 잘 맞다고요. 계단이 많을수록 그 계단을 돌파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힘, 능력 이런 것들이 강하죠. 그러니까 이쪽 기준으로 진행되니까 이런 명들은 일정 부분 자기가 이 관을 써서 직을 만들면 더 높은 직을 요구하죠. 재생관해서 점점점 더 높이 쓰여지기를 바라요. 더 큰 관을 요구하게 됩니다. 본인이 관을 키우는 거죠. 본인의 재가 관을 키운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 성공 지향적 코드가 굉장히 강한 명입니다. 대부분의 직장 생활에 잘 부합하고요. 능력 있는 명으로 인정받죠. 개인적인 자기 삶보다 조직 중심에 밖으로 자기가 어떻게 노출되는가가 더 민감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재생관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명의 기본 용도의 용법이에요. 그럼 여기에 인성이 붙으면은 관 중심일 때 인성이 붙으면은 용법이 달라졌잖아요. 용법, 그러니까
재를 쓰던 용법이 인성을 썼잖아요. 용법이 달라진 거죠. 이때는 제극인이 크지 않아요. 관 중심일 때는 제극인이 크지 않다고요. 당연히 현실적 문제보다는 가치 문제로 넘어가죠. 그래서 저런 인성적 높임을 받는 것, 실무에서 벗어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제중심에서는 제극인이 더 커요. 제극인. 그럼 제극인이 일어난다는 건 이게 용도였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가 더 중요했잖아요. 이게 용도니까. 이게 용도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제극인 돼 있다면은 본인의 용도에 대한 제극인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가치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에 대한 가치 전환. 자기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회계사라고 한다면은 회계사로 직을 계속 올리다 보니까 실무를 가지고 현장적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됐었던 거죠. 근데 제극인이 되는 순간 자기 그 실무가 아니고 자기가 하는 거에 대한 가치 전환을 하려고 그래요. 저것을 자격적으로 의미적으로 이런 걸 얘기하죠. 실무적 구조가 아니고 그러이런 했던 실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본인의 노하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극인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재의 가치가 우리가 얘기하는 실물, 상품 이런 거였었잖아요. 여기는 상징, 의미적 부분이잖아요. 이게 제극인 된다는 것은 본인의 재가 이러한 것, 지금 현장에서 내가 잘하는 일, 이거에 뭐가 연결된 거예요? 인성이. 이게 용도가 달라지네요. 그죠? 용도가 자신이 실무에 개입했던 부분에서 이제는 저 인성으로 대접받고 싶은 거예요.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이렇게 되면은 실무에서 멀어질 수 있죠. 대신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 거에 갈등이 생겨요. 용도에 대한 갈등. 그게 조절이 잘 되면은 재생 관딩계 인성으로 연결돼서 관인적 형태.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든지 자격이 형성된다든지 높임을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높임을 받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 자신이 쓰는 용도에 대한 높임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제극인으로 작용하는 게 더 크다. 이건 지금 재를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건 재가 용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용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럼 이럴 때 그러죠. 조금 생각이 있는 양반이면은 공부하러 가죠. 공부하러. 제극인으로. 자기 실무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가치 전환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회사 지원 받아서, 국가 지원 받아서 유학 갔다 오죠. 그게 아니면은 본인이 회사 다니면서 밤에 대학원 다닌다든지 이런 공부를 하죠. 가치 전환을 한다는 뜻이죠. 그게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용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용도 확인. 그게 제극인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지, 또는 잘하고 있었던 건지, 그럼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게 제극인으로 들어온 거죠. 여기에는 일정 부분 용도 확인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저게 긍정적이면 대체적으로 용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실무에서는 어떻게 돼? 멀어지죠.
이 재생 관디는 거에 인성이 개입됐다는 건 일정 부분 실무에서 멀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에너지 조절을 잘해서 뭐 안식년 같은 걸 가지면서 자기 내면을 채우려고 하는 공부를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인성으로 상징적 가치 레벨업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형성할 수도 있죠. 이게 부정적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실무에서 잘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관을 쓰는 거에 실권, 내가 재생관하던 실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됩니다. 당연히 그 용도에 대한 조절을,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용도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식상이 오면은 용법이 달라지네요. 그죠? 자, 이게 지금 재를 다루는 용법이었잖아요. 관으로. 근데 식상이 오면은 식상이 견관하고요. 식상이 생재하죠. 재를 기준으로 재의 용법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럼 재의 용법이 어떻게 돼요? 생재하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재를 기준으로 생관, 재생관 하던 타입에서 관을 용법으로 쓰던 재가 그것에서 벗어나서 식상으로 생재하는 용법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계속 예를 들었던 이 제가 회계사의 재예요. 재생관했다는 건 직장 다닌 거잖아요. 회계 법인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던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힘을 발휘했어요. 경관하니까 싸우겠네요. 관과. 자기 조직과 싸우겠죠.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생재한다는 것은 그러면은 내 스타일로 해보겠다 이거죠. 재를 내 스타일로 다뤄보겠다. 이 관은 조직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개인 중심이죠. 그러면 개인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그럼 용법이 달라졌잖아요. 요 재라고 하는 용도, 재를 업으로 만들어 놓은 용도는 바뀌지 않는데 재를 다루는 방법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뭐예요? 재를 다루는 직으로 썼던 명이 그 직을 바꾸겠죠. 직의 형태를. 그걸 본인이 이렇게 간다면은 독립, 개업, 독자성을 확보해서 뭘 해보려고 하겠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생관 디던 명이 재중심에서 식상운이 와서 망했다가 아니고 시스템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특히 대운에서 그렇게 일어나면은 전환하겠죠. 그러면 대비해야죠. 대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대비 안 하면은 어느 순간 터지잖아요. 그런 것이 연운에 딱 건드려요. 그게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용법이 달라지면은 하는 짓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회계사인데 회계사로서의 위치나 쓰임이, 역할이 달라지는 게 보이죠. 그런 건 당연히 자신을 잘 관찰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요. 아, 예.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거 독자성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준비하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반성을 하고 관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그 전에 꽐라가 돼서 쓰러지기 바쁜데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바쁜데 깨어서 자기를 관찰하는 이거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덜커덕 그런 장면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그런 거 느끼는 거죠. 그때서야 이런 것들이 조짐했었는데 모든 사건에는 다 조짐이 따라와요. 앞에 조짐이 없는 사건은 없어요. 근데 조짐을 인식하지 않을 뿐이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자기 전환, 여기서 제 쓰임에 대한 전환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조직 중심에서 운영되던 부분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뭔가를 만들고 그래서 시점에 전환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상생재로 전환하는 것이 당연히 재생관됐던 거에서 저 관이 빠져나가는 건지 명에 이미 재생관으로 잘 돼 있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명에 재생관이 잘 돼 있는데 대운에서 식상으로 운이 전향됐어요. 식상으로. 그러면 뭐예요 이거? 관을 이용한 독립, 독자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을 이용하는 용법에 다른 용법을 추가한 거잖아요. 그러면 관을 깨는 것, 관과 트러블이 생기는 것, 그 불편함, 이것이 조직 안에 있을 때는 계속 생길 텐데 그러면은 조직 밖으로 나와서 조직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잘 되면은 충분히 관을 이용한 자기 업을 하죠. 그래서 관공서를 상대로 한다든지 그러한 회사나 큰 조직을 상대로 자기 개인 업을 한다든지 이러는 거죠. 조직에서 나와서 프리랜서로 하면서 프로젝트하고 같이 연결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이 일간이라고 하는 여기에다 이렇게 비겁이 붙겠죠. 관계들을 얘기해야 되겠죠. 자, 재생관될 때 저 관이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 이 재가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를 보는 거죠. 용량이에요, 용량. 재생관 하는데 재생관의 용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야죠. 쟤는 힘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용도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쓰는 용법이 관이 약해요. 관이 지지에만 있고 투관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 뭐예요? 마음에 드는 자리를 못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마음에 드는 자리를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언제 자신의 용량을 제대로 쓰겠어요? 투관될 때. 투관될 때. 투관돼 있는데 이게 고지에 있다든지 무슨 생지에서 투관됐다든지 이래서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 국을 이루야죠. 이게 운에서 국을 이루면은 용량이 만들어지잖아요. 전에는 그냥 저 관을 썼어요. 근데 용량이 잘 안 되니까 일을 맡겨도 맡기는 사람이 볼 때 불안하죠. 저걸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정도밖에 못할 거야. 근데 그렇게 지지에서 스크럼을 딱 짜서 국을 형성하면은 본인이 이
용법을 쓰는 거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용량이 만들어짐으로써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죠. 그러면 오너가 볼 때 저거 달라졌네? 일 잘하네? 그러면 승진을 언제 해요? 용량이 만들어질 때 승진하죠. 그래서 구청장 하던 명이 시장 한다고요. 용량이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용량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을 천간 기준에서는 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근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부분이고요. 지지 기준으로는 투출이 언제 되느냐를 보는 거고요. 근이 참하게 잘 돼 있는지 이런 거예요. 자, 반대로 용도하고 용법의 부분에서 용도는 잘 돼 있는데 용법이 약해요. 용법이 약하면은 용도, 자격을 잘 만들어 놨어요.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쓰여지는 것은 그렇게 안 쓰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 용량이 만들어지는지를 보여야죠. 용법의 용량이 언제 만들어지는지. 그때 가면 쓰여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참아라. 한 3년만 참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얘기하는 거에는 대운이죠, 대운. 연운의 용량 조절이 안 되는, 용량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일어나지만은, 연운은 그렇게 구조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용도, 용법, 용량은 대운 기준으로 보셔요. 대운 기준으로. 대운 기준으로 구조 조정되는 걸 보시고 연운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스타트 걸리고 작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관찰하라는 얘기죠.